여기저기서 마구 쏟아지는 SNS를 보다 보면 원치 않아도 남들의 화려한 단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문득 나의 소박한 일상이 초라해 보이고 나는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나 하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죠. 나의 열정과 시간을 온전히 쏟아부었는데도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때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라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또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정작 돌아오는 말이 너는 너무 착해 빠졌어 라는 차가운 평가라면 착하게 사는 게 정말 잘못된 걸까 하는 혼란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 우리를 멈춰 세우며 이런 말을 건넵니다. 착하게만 살지 말고 현명하게 살아라. 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필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더 북에서 펴낸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법 세속적인 지혜의 기술. 부제는 초역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말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이자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글들은 당시 교회가 기대하던 종교적 경건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속내를 읽어라,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지 마라 같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처세술을 담고 있었죠. 가톨릭 교단은 이 발칙한 신부의 글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교단의 허락 없이 책을 냈다는 이유로 그는 징계를 받게 되었고 동료 신부들 앞에서 공개적인 질책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정 기간 금식과 참회의 벌을 받았고 특히 집필 활동까지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척박한 환경이 그를 더 냉철하고 예리한 생존 전략가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가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야 할 책이라고 극찬하고 니체 역시 유럽 최고의 지혜라고 손꼽은 이유가 바로 이 놀라운 현실 감각 때문일 것입니다. 400년 전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직장 생활이나 정치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300여 개의 짧은 격언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흔히 말하는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식의 막연한 낙관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의 이기심과 세상의 냉혹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나름대로 배려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세상은 나를 만만하게 볼까?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나는 내 몫을 챙기지 못할까?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바보 같고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깊은 상실감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건 내가 잘못해서라기보다 단지 잘 몰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깊은 바다 속에 숨은 암초는 지도가 없으면 피해가기 힘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문장들은 바로 그 험한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게 해줄 삶의 지도가 되어줄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신중함이란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신의 기질을 정확히 이해하며 감정의 흐름을 예측하고 균형 있게 대응하는 것이다. 본성과 이성을 조화롭게 유지하려면 반드시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자기 통제는 먼저 자기 인식에서 시작되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이를 실천할 수 있다. 세상에는 특정한 감정에 쉽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감정에 따라 행동이 수시로 변하며 일관성을 잃고 주변까지 혼란스럽게 만든다. 결국 이런 불안정한 태도는
삶을 모순으로 가득 차게 하며 충동이 계속되면 의지는 약해지고 판단력마저 흐려져 욕망과 이성이 함께 무너진다. 그러므로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깊이 있는 성찰과 꾸준한 자기 통제를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비난하지 말고 관대함을 배워라.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지 마라. 성격이 거친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죄를 묻듯 반응하며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누구에게나 흠을 찾으려 하고 이미 저지른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지를 일까지 문제 삼는다. 이는 단순한 엄격함을 넘어 비열한 태도를 드러낸다. 작은 실수를 과장해 남을 공격하고 사소한 결점을 빌미로 타인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 마치 감시자인 양 군림하며 평온한 분위기를 긴장감으로 물들이는 사람도 있다. 감정에 휩싸이면 모든 것을 극단으로 몰아가고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하지만 온화한 사람은 너그러움을 지니고 있으며 타인의 실수를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고 기꺼이 용서할 줄 안다. 지인의 결점에 익숙해져라. 가까운 사람들의 단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처음에는 거슬리던 얼굴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듯 함께 해야 하는 관계에서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세상에는 쉽게 멀어질 수도 그렇다고 완전히 단절할 수도 없는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다. 그들과 원만하게 지내려면 공존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신중한 사람은 이러한 불편한 성향을 미리 예상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법을 배운다. 처음에는 불쾌하거나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무뎌지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감정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들의 결점에 집중하기보다 균형을 찾아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지 마라.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을 가볍게 넘기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문제에도 과하게 집착하며 복잡하게 만든다. 이들은 작은 문제를 논쟁거리로 만들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도 불필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깊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사소한 일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면 그것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경우도 있다. 처음에는 하찮았던 문제가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 과장되기도 한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손대다 보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잘못된 개입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도 많다.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지혜 중 하나는 때로는 그냥 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남의 결점에 집착하지 마라. 남의 흠을 들추지 마라. 타인의 결점을 지적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품격을 낮추는 일이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단점을 감추거나 희석하기 위해 남의 약점을 들춰내며 심지어 그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다. 그런 행동은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마치 오염된 웅덩이처럼 자신도 점점 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만든다. 누구나 크고 작은 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남의 약점을 나열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천박한 사람으로 만들 뿐이다. 신중한 사람은 타인의 단점을 굳이 기억하지 않으며 남의 실수를 들추기보다는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데 집중한다. 불평은 자제하라. 긍정으로 기회를 만들어라. 불평하지 마라. 불평은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연민을 얻기보다는 냉소와 무시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은 불평하는 일을 동정하기보다는 외면하거나 조롱하기도 한다. 또한 너의 불만이 오히려 가해자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이는 과거의 모욕을 곱씹으며 스스로 새로운 상처를 만들고 위로나 도움을 기대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불행을 조소하거나 경멸할 뿐이다. 차라리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여 더 많은 호의를 이끌어내라. 존경과 도움을 받고 싶다면 내가 받은 친절을 먼저 알리는 것이 현명하다. 신중한 사람은 불명예와 모욕을 퍼뜨리는 대신 자신이 받은 존경과 호의를 강조함으로써 더 많은 지지자를 얻는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친구는 늘고 적은 줄어들 것이다. 항상 반박하지 마라. 지혜는 침묵 속에 있다. 불필요한 반대는 피하라. 쓸데없는 논쟁은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는 것과 같다. 신중하게 행동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법을 익혀라. 모든 일에 이의를 제기하는 태도는 때로 재치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어 보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가벼운 대화를 논쟁으로 만들고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낯선 사람보다 더 불편한 존재가 된다. 사소한 반박이 즐거운 시간을 망치고 의미 없는 논쟁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대하는 태도는 결국 불필요한 적개심을 불러오고 인간적인 매력을 잃게 만든다. 현명한 사람은 굳이 불필요한 싸움을 벌이지 않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힌다. 내버려두는 지혜가 때로는 최고의 해결책이다. 그냥 두어라. 특히 갈등이 커지고 감정이 격해질 때는 더욱 그렇다. 인간관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소란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친구든 지인이든 불필요한 개입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어라. 뛰어난 의사는 언제 치료해야 하는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언제 손을 떼야 하는지도 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된다. 불필요한 소란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다. 당장은 인내하며 지켜보되 결국 더 나은 결과가 찾아올 것이다. 흐르는 시냇물에 손을 대면 오히려 더 탁해질 수 있다. 그러나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맑아진다. 혼란을 바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이 스스로 해결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을 읽어라. 운은 흐름을 탄다. 운이 따라주지 않는 날이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한다. 그런 날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방법을 바꿔도 효과가 없고 노력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운을 몇 번 시험해보고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의 사고력에도 흐름이 있으며 누구도 언제나 완벽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도 훌륭한 글이 써지는 것도 결국 적절한 타이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완벽함이 빛을 발하려면 때를 맞춰야 하고 아름다움조차도 시기를 잘 만나야 더욱 돋보인다. 신중함도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과하게 나서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위축되기도 한다. 모든 일이 잘 풀리려면 적절한 순간이 중요하다. 어떤 날은 아무리 해도 일이 꼬이지만 또 어떤 날은 적은 노력만으로도 원하는 바를 쉽게 이룰 수 있다.
그런 날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생각은 명확하며 기질도 조화를 이루어 마치 행운의 별이 된 듯한 기분이 든다. 이런 순간을 놓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작은 불운 하나로 그날 전체를 나쁜 날이라 단정짓거나 작은 행운 하나로 완벽한 날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경솔한 판단이다. 행복은 좋은 점을 찾는 눈에서 시작된다. 모든 것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는 법을 익혀라. 이는 안목 있는 사람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자 행복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벌은 본능적으로 꿀을 찾아가지만 독사는 독을 만들기 위해 쓴맛을 찾는다. 사람들의 태도도 이와 같다. 어떤 이는 사물에서 최선을 발견하려 하고 어떤 이는 최악을 찾아내는 데 집중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어떤 것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존재하며 특히 책에서는 상상력을 통해서라도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기질을 지녀 수많은 장점 속에서도 단 하나의 결점을 찾아내 이를 부풀려 비난한다. 마치 예리한 통찰력을 증명하려는 듯 결점을 집요하게 들춰내지만 이는 안목 부족에 대한 대가일 뿐이지 지혜의 증거가 아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쁨은 쓴맛을 찾는 데 있으며 세상의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가려 하기 때문이다. 반면 긍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수많은 결점 속에서도 단 하나의 빛나는 요소를 발견하며 기쁨을 느낀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결국 고립된다.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마라.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으면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 고립될 수밖에 없다. 혼자만 만족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만족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기 만족은 자칫 오만하게 보일 수 있으며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말이 맞지? 혹은 알겠어? 같은 말을 반복하며 타인의 동의를 구한다. 하지만 이는 스스로도 자신의 의견에 확신이 없다는 뜻일 뿐이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동의를 얻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과장하며 그에 맞장구 치는 이들은 잘 말했다라며 불필요한 칭찬을 덧붙인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상처는 숨겨라. 약점은 지혜로 감춰라. 손가락은 감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될 것이다. 자신의 취약점을 쉽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는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며 그들은 언제나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겨냥해 상처를 주려 한다. 낙담한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조롱과 공격의 대상이 될 뿐이다. 사람들은 교묘하게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건드려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든다.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악의적인 시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지 않는다. 개인적인 상처든 선천적인 약점이든 감추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다. 때로는 운명조차 가장 취약한 부분을 시험하듯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이다. 오래된 기쁨을 지키고 싶다면 그것을 함부로 내보이지 마라. 반대로 고통을 드러내면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워질 뿐이다. 미리 생각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준비한다. 미리 생각하고 철저히 대비하라.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결정하며 더 나아가 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친다. 최선의 전략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며 대비하는 사람은 위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보다 미리 문제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신중한 숙고가 필요하며 잠들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것이 깨어난 후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 어떤 사람들은 행동한 뒤에야 비로소 생각하는데 이는 결과를 고려하기보다 변명할 거리를 찾는 것과 다름없다. 더 심각한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인생은 신중한 계획과 준비의 연속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앞서 생각하고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더 나은 선택을 한다. 첫인상에 쉽게 휘둘리는 것은 자신의 지혜와 깊이가 부족함을 드러낼 뿐이다. 처음 들은 정보를 그대로 믿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첫인상에 쉽게 휘둘리고 이후에 들어오는 사실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기만은 언제나 진실보다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으면 진실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처음 접한 목표나 주장을 무턱대고 받아들이지 말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생각이 얕은 사람일수록 즉각적인 인상에 쉽게 빠진다. 어떤 사람들은 새 술잔과 같아서 처음 채운 액체의 향을 영원히 머금는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이다.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속임수를 꾸며 신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2번, 3번 검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알렉산더 대왕은 한쪽 귀로만 듣지 않고 항상 다른 한쪽 귀를 열어 반대 의견을 들었다. 다양한 정보 제공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 쉽게 감동하는 것은 깊이가 부족하다는 뜻이며 이는 감정에 휩쓸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험담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남의 험담을 말하는 습관을 버려라. 타인의 명성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돋보이려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헐뜯는 것은 재치가 아니라 비열한 행동이다. 결국 험담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 보복을 당하게 되며 많은 사람을 적으로 돌릴 위험이 있다. 타인의 불행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를 잃는 지름길이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언제나 경멸을 받으며 비록 높은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있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보다 단순한 오락거리로 취급될 뿐이다. 결국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자신이 더 심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만다. 진정한 지혜는 삶의 실제에 유용하게 쓰일 때 비로소 빛난다. 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는 것을 실제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이 이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행동이 따라야 한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속기 쉬울 수도 있다. 그들은 비범한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정작 삶의 기본적인 필요에는 서툴 수 있다. 숭고한 것을 깊이 탐구하는 동안 평범하고 단순한 것들을 놓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상 일에 익숙하지 않아 보통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존재로 보이거나 때로는 어리석게 여겨질 수도 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도 실용적인 면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조롱을 받지 않는다. 실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삶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아닐지라도 가장 필수적인 능력이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라도 현실에서 쓸모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날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것에 있다. 무지해서는 안 되지만 필요할 때는 모르는 척 할 줄도 알아야 한다. 어리석음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때로는 지혜가 될 수도 있다. 가장 현명한 사람도 필요할 때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거나 어리석게 행동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항상 지혜롭게 보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때로는
지혜가 없는 듯 행동하는 것이 더 유리할 때가 있다. 반드시 무지할 필요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무지한 척할 줄 아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으며 광인은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을 가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어리석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의도적으로 계산된 어리석음은 더 이상 어리석음이 아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다면 때로는 순진한 모습을 보일 줄도 알아야 한다. 변명은 요청받기 전에는 하지 마라. 불필요한 변명은 하지 마라. 특히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스스로 해명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마치 건강한 몸에서 불필요하게 피를 빼면 오히려 병을 부르는 것처럼 지나친 해명은 오해와 의심을 키운다. 스스로 변명하려는 태도는 잠들어 있던 의심을 깨우는 법이다. 신중한 사람은 타인의 의심 앞에서 불안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급하게 해명하는 것은 불필요한 모욕을 자초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는 단호하고 올바른 태도로 의심을 무시할 줄 알아야 한다.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덜 바쁘게 살아라.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덜 바쁘게 살아라.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쁜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지만 불필요한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더 현명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시간뿐이며 그것은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유일한 안식처다. 삶은 소중하다. 단순히 기계처럼 일만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고상한 것에만 집착하는 것도 어리석다.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거나 질투로 스스로를 괴롭히면 결국 삶을 낭비하고 마음을 지치게 할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원칙을 지식에도 적용하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면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다. 바쁜 삶 속에서도 적당한 여유를 가지며 지혜를 쌓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만드는 길이다. 때로는 반대로 생각해야 진실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상황을 거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누군가 나쁜 감정을 품고 말을 할 때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반대로 해석한다. 그들에게 이해는 아니오가 되고 아니오는 이해가 된다. 만약 그들이 어떤 것을 비판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들이 가지지 못하도록 깎아내리는 전략을 쓴다. 또한 모든 칭찬이 진심일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좋은 것을 칭찬하는 대신 나쁜 것을 칭찬하며 진실을 숨기려고 한다. 결국 아무도 나쁘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특별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들을 피하고 정중함으로 무장하라. 항상 준비된 태도로 살아야 한다. 세상에는 무례한 사람, 고집센 사람, 허영심 강한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 신중한 사람은 이런 이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줄 안다. 매일 아침 마음을 다잡고 여러 상황을 미리 예상하며 대비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 작은 실수나 우연한 사건이 자신의 명성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리한 공격도 쉽게 피해갈 수 있다. 인간관계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많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것이다. 오디세우스가 지혜롭게 위기를 넘긴 것처럼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나가라.
중요한 것은 문제를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는 능력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단 하루도 방심하지 마라. 우는 때때로 장난을 좋아하며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지혜, 신중함, 용기, 그리고 통찰력은 언제든 시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가장 자신감이 넘치는 날이 오히려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날이 될 수 있으며 가장 신중해야 할 순간에 오히려 신중함이 부족하기 쉽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유다. 누군가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으며 가장 완벽해 보이는 날이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순간이 바로 경계심이 낮아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결국 준비가 부족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험의 순간이 될 수 있다. 항상 남들이 지켜보는 것처럼 행동하라.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라. 신중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임을 알고 조심한다. 그는 벽에도 귀가 있으며 잘못된 행동은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혼자 있을 때조차도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결국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임을 인식한다. 그는 이미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언젠가 그의 행동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을 염두에 둔다.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은 정작 다른 이들이 그의 사적인 영역까지 들여다볼 때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 덕은 모든 완전함을 연결하는 고리이며 행복의 중심이다. 덕을 갖춘 사람은 신중하고 통찰력이 있으며 현명하고 용감하며 정직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 그는 칭송받을 만한 존재가 되며 진실함을 갖춘 보편적인 영웅이 된다. 성스러움, 지혜, 신중함, 이 세 가지가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든다. 덕은 인간 내면의 태양과 같으며 그 빛은 맑은 양심에서 비롯된다. 덕이 있는 사람은 신의 은총과 사람들의 사랑을 동시에 얻는다. 사람들은 덕 있는 일을 존경하며 반대로 악덕은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다. 진정한 가치는 덕에서 나오며 그 외의 모든 것은 일시적인 환상에 불과하다. 재능과 위대함도 결국 덕이 있어야 빛나며 운의 기대서는 오래 갈 수 없다. 오직 덕만이 스스로 충분하며 덕이 있는 사람은 살아서는 존경받고 죽어서는 영원히 기억된다. 네, 지금까지 더 북에서 펴낸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법, 세속적인 지혜의 기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겨울이 물러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봄날처럼 포근해서 마음이 놓였는데 다시금 차가운 꽃샘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네요. 봄이 왔다고 믿는 순간 마주하는 이 추위는 우리에게 속도가 전부가 아님을 나지게 일깨워줍니다. 꽃봉오리가 서둘러 피어나려다가 갑작스러운 서리를 맞으면 금방 시들고 말죠. 꽃샘추위는 식물이 너무 일찍 깨어나서 상처 입지 않게 속도를 늦춰주며 가장 빛날 수 있는 적절한 때를 기다리게 만드는 자연의 배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표를 향해 빨리 가고 싶어서 조바심이 날 때 예기치 않게 찾아온 시련은 잠시 멈춰서서 내 삶을 다지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시계만 쳐다보며 달리기보다는 내가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찬찬히 살펴야겠습니다. 결국 삶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것을 이 짧은 추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